단편 괴담, 수맥 위의 아파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래전부터 축축한 아파트로 불리던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그 아파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저 값싼 월세와 도심의 편리함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늘 축축했습니다. 벽지는 손으로 만지면 눅눅하게 달라붙었고 옷장 문을 열면 오래된 냄새가 숨을 막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형도상으로 보면 땅속을 타고 흐르는 굵은 수맥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경고했습니다. 거긴 습기가 사람 마음을 집어삼킨다.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신호는 곧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로는 미세한 물기들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았고 창틀엔 검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수지는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면이 얕아졌습니다. 밤이면 침대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불을 들추면 속옷 한 켤레가 젖어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배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배관을 점검해도 눈에 띄는 결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진의 기억 속 잔상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 마른 장마철, 어머니가 젖은 이불을 햇볕에 말리던 풍경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끝까지 닫아도 새벽의 창틈으로 물방울이 스며드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벽에서 누군가의 숨결 같은 습기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무거웠고 손으로 공기를 쓸어 올리면 눅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결국 지하 관리실에서 오래된 설계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설계도 위에는 굵은 선이 아파트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그 선 위에는 아무도 적지 않은 빈 칸이 있었습니다. 설계도 구석에는 희미한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맥아 지하 습기 주의. 장기간 거주 시 감정 속어가는. 그날 밤 그녀는 집안의 공기가 피부보다 먼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습기는 소리를 흡수했고 시계 소리는 축축한 공기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침대 머리맡의 시계바늘은 어느새 2시 17분에 멈춰 있었고 그 시점부터 수진의 꿈은 물에 젖은 채로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손을 보았고 그 손은 축축한 천을 쓰다듬듯 그녀의 팔꿈치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습기는 단순한 곰팡이를 넘어섰습니다. 기억의 모서리들이 젖어 번지듯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결혼식 사진, 아이의 첫걸음 사진, 오래된 편지들은 하루아침에 축축한 곳에서는 자꾸만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떠난 집을 정리할 때면 물기가 밴 물건들의 표면에는 희미한 지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일 수도 아니면 그저 물비늘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그러나 떠나는 날 그녀의 손은 현관문 손잡이에 닿는 순간 차가운 촉감과 함께 기억의 일부가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 하나, 어머니의 웃음 한 토막, 그리고 자신이 왜 웃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본 집은 아무것도 아닌 듯 조용했습니다. 떠난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전화기에는 가끔 알 수 없는 녹음 파일이 왔고 재생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의 빈칸을 메우려 애썼지만 젖은 종이처럼 글자들은 번져버렸습니다. 결국 수진은 한 장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습기를 남기고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의 이름들이 밤마다 당신을 부르리다. 이 아파트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저녁이 길어지고 창문에 이슬이 맺히는 계절이면 복도 끝에서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아파트의 벽을 손바닥으로 쓸어본 적이 있다면 그 손등에 남은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축축함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불러내고 때로는 빼앗아 가는 힘입니다.